어느 학교건 무서운 이야기 하나 들은 전해 내려오는 법이다. 하지만 내가 졸업한 학교는 어째서인지 유독 무서운 이야기들이 죄다 방송실에 관련된 것이었다. 셀 수 없이 많은 소문들 중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섞여 있기도 했다. 학교에 다닐 무렵 같은 반 친구가 실제로 방송실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걸 계기로 난 거기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대상으로 혹시 말을 꺼낼 기회가 되면 학교 방송실에 관한 이야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 몇 개 골라서 모자란 글솜씨로나마 정리를 해보았다. 80년대 초의 일이라고 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 2교시 수업이 한창 진행될 무렵이었다.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더니 교내 방송이 나오기 시작했다.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는데 억양이 느껴지지 않는 이상한 로봇 같은 목소리였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저학년 중에선 울기 시작한 아이들도 나와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달래기 바빴다. 결국엔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던 선생님이 가장 먼저 방송실로 달려갔다. 곧이어 다른 선생님과 직원들도 따라갔지만 방송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시 학교에 있었던 여자 선생님들은 모두 수업 중이었다. 학교에서는 외부인이 침입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방범을 강화하는 선에서 사건을 정리했다. 그리고 내가 학교에 입학하기 한참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가장 먼저 달려갔던 그 선생님은 그날 이후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학교를 쉬기 시작했다고 한다.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수업을 진행해서 그 선생님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결국 그 선생님은 3주 후에 퇴직했다고 한다. 그 반 애들이 편지를 쓰거나 연락을 하려 했지만 그나마도 닿지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그 선생님이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문마저 퍼져나갔다. 방송되었던 수수께끼의 메시지는 지직거려서 잘 들리지가 않아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해석이 분분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가장 많은 의견은 보지 말아주세요, 이상해집니다 였다고 한다. 당시 12살이었던 방송부 남자의 한 명이 방과 후에 1층 방송실 창문에 몸을 내던졌다. 창문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는 그대로 교정에 나뒹굴었다. 창문 유리 조각 때문에 그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한동안 입원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실제로 재학 중이던 때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는 같은 반 친구였고 이 사건을 계기로 내가 방송실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다. 입원해 있던 그에게 나를 포함해서 같은 반 친구 몇 명에게 병문안에 가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방과 후에 방송실에서 부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방송실에 웬 여자가 한 명 나타나더라는 것이었다. 머리는 긴데 등을 돌리고 방 구석에 서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도망치려고 방송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이번엔 문 앞에 서서 마치 문을 막는 것처럼 등을 돌린 채로 서 있었다고 한다. 그 등을 보고 있으니까 어쩐지 저 여자가 자기를 노리고 움직이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한다. 위기를 느낀 그는 그만 문 반대편에 있는 창문으로 뛰어갔다. 슬쩍 보인 창문에는 여자의 얼굴 윤곽이 비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까와는 달리 이제 여자가 몸을 돌려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공포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한다. 창문을 여는 시간마저 아깝다는 생각에 그대로 창문에 몸을 던져서 방송실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었다. 우리 숨죽인 채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물었다. 어떤 얼굴이었어? 글쎄, 유리창에 비친 걸 슬쩍 본 거라서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럼 옷은 어땠는데? 낡고 오래된 천을 몇 겹씩 겹쳐 입은 것 같던데. 우린 이야기를 학급 신문에 실으려 했지만 선생님한텐 혼만 났다. 이후로 그는 폐소공포증만 앓다가 태어난 후로 그대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 당시 교감이던 선생님이 밤에 학교에 잠입을 했다. 그리곤 방송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계단에서 테이프를 계단 난간에 묶어서 목을 매달아 자살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일하던 경비원이 발견해서 큰 소동이 났던 사건이다. 그리고 2달에 걸쳐서 학교 수조에서 관상어가 한 마리씩 사라져가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방송실 자료보관소 서랍에서 말라붙은 대량의 관상어 시체가 발견되었었다. 사건이 가라앉은 후에 동네 유지분이 새로 관상어를 기증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조카에게 들은 얘기로 수조 안의 관상어가 하루하루 줄어들더니 거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돼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생한테 초점이 맞춰져 갔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물어봤다고 한다. 그 아이는 순순히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백했다고 한다. 기묘하게도 발견된 물고기 사체에는 그 아이가 빼낸 것인지 아니면 썩어버린 건지 전부 눈이 없었다고 한다. 범인이 학생이었던 탓에 따돌림을 우려해서 사건은 비밀에 붙여졌지만 그 무렵에 난데없이 전학을 간 아이가 있어서 학생들은 다들 그 녀석이 한 짓이라면서 수군댔다고 한다. 더 이상한 건 이런 짓을 했냐는 질문에 그가 한 대답이었다. 반쯤 정신이 나가서는 그 얼굴을 봐도 이렇게 하면 살아날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거 말고도 여러 소문이 떠들고 있지만 되게 공통적으로는 방송실에 어떤 여자가 나오고 그 얼굴을 보면 안 된다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우선 그것에 의해서 희생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보고 싶었다. 앞으로 주변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 않는 선에서 이에 관한 이야기를 모아보려고 한다. 그에게 들었던 이야기는 초등학교 시절 내내 트라우마였고 소문에 상당한 일관성이 보여서 그 여자가 실존하는 건 아닌가 두려워질 때도 있다. 하지만 어째선지 그에게 처음 이야기를 전해드렸을 무렵부터 그 방송실에 얽힌 사연에 계속 관심이 간다. 최근 들은 소문으로는 70년대 어느 해 졸업앨범에 그 여자가 찍힌 사진이 있다 하기에 근시일 내에 직접 찾아가서 볼 생각이다.